저희 같은 이제 멸치들이 있잖아요. 잘 못 먹는 애들 좀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좀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최소 3,500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소화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배가 계속 고프더라고. 이거 정확하게 딱 그걸 깨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이거 여자친구가 사준 이제 인형인데 멍청이라고. 복근이 저보다 좋아요. 내추럴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건가요? 요즘 벌크업을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공적인가? 잘 모르겠긴 한데 이번에 제가 벌크업을 93kg까지 한 이유는 대회를 5년 동안 뛰면서 항상 좀 린한 상태를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IFBB 프로까지 됐지만 뭔가 더 발전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그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정체기를 깨기 위해서 배 나온 거 상관없이 한번 체중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번에 93kg까지 벌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되는 건지 한 건지. 빼봐야 하는 거니까 빼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멸치들이 있잖아요. 잘 못 먹는 애들, 입이 짧은 애들은 칼로리 계산하고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더 오히려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를 사실 딱히 막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최소 3,500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단은 거의 뭐 한 번 먹나? 일반 쌀밥으로 300g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쌀밥을 일단 300g을 꼭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최소 100g, 순수 탄수화물 100g 이상 먹으려고 해서 그러면은 한 4번 정도 먹으니까 탄수화물로만 한 400g 이상 먹는 거죠.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이 한 50g에서 60g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봉 먹을, 그러니까 이걸 식단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식단인가요? 그럼 따지고. 그쵸? 식단인 거.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일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식단은 생닭. 그러니까 이거를 식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식단으로 뭐 3번까지도 먹긴 하는 거네요. 한 번 정도만 일반식 먹고. 그래서 랭킹닷컴 제품으로 해서 이제 볶음밥을 2봉지씩 먹거나 아니면 이제 햇반이랑 랭킹닷컴 이런 뭐 닭가슴살 제품들 많잖아요. 뭐 크리스피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오븐구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항상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밥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해갖고 좀 더 많이 먹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0g에서 150g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순수 단백질이 한 25g에서 한 3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그냥 한 끼당 챙기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탄수화물을 그냥 최대한 많이 먹자.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체중 곱하기 1.8이 안 되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2배는 확실히 안 될 거예요. 제가 아침에는 좀 밥을 먹는 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같은 멸치들은 특히 아침밥을 거르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좀 채울 수 있을까 해서 미숫가루를 먹었어요. 미숫가루랑 단백질 보충제랑 블루베리 이런 거를, 그다음에 가끔씩 오트밀을 좀 더 추가해서 먹고. 너무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다. 내가 너무 혈당이 너무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미숫가루 반, 오트밀 반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끼니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단. 그다음에 중간에 간식류를 좀 먹었어요. 떡이 됐던 쪼꼬바가 됐던. 그러니까 이번에 단백질발 안 먹었어요. 이번에 단백질발을 아까 먹으면 자꾸 단백질을 먹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뭐 영양갱이라든지 밤양갱 이런 거 좀 이렇게 운동 전에 그걸로도 좀 탄수화물 칼로리를 채우고, 이제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그 탄수화물 보충제 있죠. 그거를 이제 한 50g씩.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 많이 먹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끼에는 이제 쌀국수를 먹거나 그냥 진짜 라면이 땡긴다면 라면 먹고, 짬뽕이 땡기면 짬뽕 먹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탄수화물을 늘리면서 먹다 보니까 소화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배가 계속 고프더라고. 말 그대로 진짜 처음으로 저는 더티 벌크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시즌 때 계속 음식을 절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즌이 5년 동안 제가 길게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대로 못 먹고, 특히 이제 여자친구랑 음식을 편하게 못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햄버거 먹고 짬뽕 먹고 물에 비빔국수 막 해갖고 막 먹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얼굴이 이게 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이 찌니까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인다, 어려 보인다. 지금 그래서 얼굴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 그리고 운동이 힘이나 이런 건 확실히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개운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피곤해지는 느낌, 운동을 하고 나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딱 그걸 깨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기억이 나요. 총술래. 네, 진짜 그날 먹고 몸무게가 한 2-3kg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90을 딱 찍었어요 그때. 그다음부터 우유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먹으니까 계속 올라가 몸무게가. 지금 솔직히 해서 지금 올리려면 한 95는 그냥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유가 답이었다. 체중 올리는 데는. 총술래, 이게 챔술래 고맙다. 제가 예전에 그 한 4년 전인가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내추럴은 벌크업 할 필요 없다라는 뭐 영상을 만든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벌크업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벌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을 하려고 억지로 막 먹다 보면은 운동으로 소화를 못하고 그냥 살만 찌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더티 벌크업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추럴 선수로서 더 발전하기 많이 힘들잖아요. 근육량이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살도 많이 찌워보고 근육량도 더 올려보자라는 저도 시도를 해본 건데 제가 인바디를 어제 쟀거든요. 93kg에 근육량이 44kg를 됐더라고요. 제가 항상 예전에 보면은 많이 쪘을 때가 한 41kg, 42kg 좀 안 됐었는데 처음으로 44를 찍어서 어쨌든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좀 그런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좀 많이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더티 벌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좀 되지 않을까. 저희가 5월 1일이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게.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다 오거든요. 여자친구 생일 겸 해서 그거 갔다 오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완벽한 다이어트는 아니고 좀 더 클린한 식단으로 밥이랑 고기 이렇게 해서 5끼 정도를 먹으면서 좀 클린하게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셔야겠네. 95 찍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하루에 한 번만 운동하고 있고 그 운동 시간도 1시간 반 이내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5분할인데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어쨌든 이제 피지크로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체에 대한 비율을 조금 낮췄거든요.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하체를. 상체에 대한 집중을 좀 더 높였죠. 예전 비시즌 때는 어쨌든 체지방률을 좀 낮게 10% 정도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수행 능력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금은 처음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비시즌 이렇게 길게 가니까 중량이랑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시즌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한 뭐 5kg 이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밀어내거나 당길 때 그 힘이 지치지 않는 느낌이 좀 더 있더라고요. 시즌에는 좀 몇 개 당기다고 밀다 보면 너무 죽겠어갖고 못 밀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깔리진 않겠다. 끝까지 내가 집중하면 끝까지 밀어낼 수 있겠다는 스트렝스적인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거의 탑세트로 해요. 한 종목마다 4세트 정도로 잡고 첫 번째 세트랑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좀 펌핑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세트 때 이제 완전히 고중량을 하고 거의 깔린다는 느낌으로 실패 지점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4세트 정도를 하고 4가지에서 5종목 정도. 운동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에 비해서. 제가 원RM을 재보진 않거든요. 저는 최소 5회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뭐 100kg를 한다 그러면은 5개에서 이제 깔릴 거를 그게 횟수가 좀 더 늘어났죠. 유산소를 사실 타야 되는데 타면 좋은데 잘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유산소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칼로리 소비도 좀 도움을 받고 뱃살이 너무 찌는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좀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웨이트만 하고 먹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뱃살이 저도 지금 찌긴 했거든요. 그래서 뱃살 관리를 좀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산소를 좀 같이 병행하는 게 좋긴 하겠죠. 대사량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뭐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체중이 증가할수록 게을러지거든요. 사실 웨이트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약점 부위
부위 보완도 그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예. 제가 항상 이제 가슴에 대한 불륜감이 약점이었는데 주임 코치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중량을 진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서포트 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140kg 지금 5개를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시즌에는 서포트 받아서 한 2-3개밖에 안 되는 이제 그건 5개까지 일단 올려놨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중량을 올려놨어요. 벌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운동하고 나서 한 2-3일 지나가면 펌핑이 푹 꺼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막 화요일날 가슴 운동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가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한 일요일 월요일까지 빵빵함이 좀 유지가 돼요.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은 가슴이 좀 많이 좀 보완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많이 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운동을 고강도로 하고 나서 휴식할 때 그때 근육이 크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운동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또 5분할이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 안에만 5분할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틀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쉬고 그냥 이틀 하고 쉬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옛날에는 진짜 매일 해야지 약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확실히 좀 더뎌요. 왜냐면 다음에 내가 3일 뒤에 내가 만약에 똑같은 부위로 운동을 해야 돼. 전력으로 해서 운동을 하면은 그 3일 뒤에 100% 무게가 떨어진다던가 컨디션이 진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요즘에 휴식을 좀 진짜 과감하게 많이 쉬고 있죠. 이틀 연속 쉬는 날은 없나요? 이틀 연속은 잘 안 쉬어요. 약간 불안해서. 이 벌크업인지 살크업인지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각하는 우리가 벌크업, 클린 벌크는 당연히 뭐 좋은 방법인 거 맞고 근데 이제 살크업 이거는 필요한 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살크업을 좀 추천을 해요. 배가 좀 나오더라도. 근데 뭐 어느 정도 몸집도 있고 체지방이 있으신 분들이 살크업을 한다는 거는 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기 위한 것뿐인 거지 근육이 느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클린하게 식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애초에 마르신 분들은 클린하게 먹지 않더라도 좀 더티한 걸로 해서 체중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안 합니다. 피곤함도 너무 크고 게을러지고 좀 활동량이 좀 줄어드는 느낌? 좀 몸도 좀 좋으면은 좀 어디 가서 옷도 좀 벗고 막 운동하면서 근데 지금 옷을 못 벗으니까 어쨌든 좀 보여지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선수로서의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플루언서적으로도 좀 좋은 몸을 보여줘야지 광고도 들어오고 좀 다양한 사람과 합방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몸이 지금 너무 부어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못 벗고 이러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체지방을 적정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냥 시도한 거지 이걸 꼭 해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올해 그러면 11월 대회를 목표로 시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11월 달에 이제 몬스터짐 프로쇼랑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벤웨이더 프로쇼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일단 목표로 다이어트를 이제 또 시작해야죠. 자신 있으신가요? 뒤졌다 그래서. 아니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 같고 무대는 경쟁이긴 하지만 일단은 제 몸이 작년보다 더 발전한 거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뭐 유진이 형제 뭐 다른 피지크 프로 선수들도 내추럴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선수가 1등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종종 나이 먹고서는 몸이 제일 구렸다 이러면 그 말만 안 듣고 싶어요. 나이가 있음에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젊은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좋은 몸을 잘 보였다.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놈만 잡겠습니다. 벌크업이라는 거를 그동안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벌크업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한계를 한 번 더 깬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업을 좀 살크업을 좀 한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좀 잘 다이어트를 해서 이 방법이 조금 괜찮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 것보다는 괜찮았다는 걸 보여준 게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다이어트도 또 잘 해서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rt and take some time to heal.